국민의힘 대권 잠룡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당대회가 대선 경선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누구도 대권과 당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데요. 대선 때가 되면 당권을 버릴 것이냐,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. 이 질문에 세 사람은 뭐라고 답했을까요? 듣고 오겠습니다. 지금 당이 너무 어렵고 당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나경원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좀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나 대표님은 누군가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정도로 신망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그분 대선 나와야 됩니다. 우리 당의 상황을 보면 몇 달 뒤도 불안한 상황입니다. 2년 뒤, 3년 뒤의 문제는 그때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불러주시냐에 따라서 생각할 문제입니다. 네, 성 의원께요. 지금 이제 네 사람이 출마를 한 셈인데 저 부분 그 2027년 3년 뒤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 입장은 나경원 의원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어요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. 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받아치지 않았습니까? 아니 나경원 의원도 당대표 되셔서 잘 하시면은 대선 나오셔야 된다. 꿈을 크게 가져라. 그렇습니다. 네. 국민과 당원이 나경원 의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나와야지 왜 안 나오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.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당대표 자리는 사실 어느 누가 그 당대표가 되더라도 어차피 사유화를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. 당내에 다른 대선 주자들이 뭐 최소 대여섯 명 이상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당대표 자리를 사유화하려고 했을 때는 그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. 그러면은 누구라도 이 당대표를 했을 때 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선에 나올 수 있다라는 네.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장영원 의원도 만약에 당대표가 되셔서 잘 하시면은 국민의 호명이 있을 거고 그때 되면은 전 또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네. 장현주 변호사 할게요. 네. 이제 이 중에서 지난 그 대선 때 8강에 들었던 사람은 원희룡 장관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 안 한다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번에 말을 아꼈어요. 그렇죠. 뭐 일단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상 사실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년 9월이면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당대표 선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이제 대선 출마의 가능성 여지는 당연히 남겨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.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표를 본다면 야당의 대표이면서 또 유력한 야당의 당권, 그 대권 주자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대권 주자급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지지자들이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역발상이 듭니다. 아, 예. 그렇다면 반드시 대권에 나온다. 그래서 당대표를 일찍 사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 무조건 불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. 오히려 힘 있는 당대표라고 또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께서는 오히려 대권 주자를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최 국장님. 네. 흔히 우리 당권, 대권 얘기하는데 이건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까? 아니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까?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건 아니죠. 과거 2002년 전까지만 해도 네. 당권 대권은 한 사람한테 있었습니다. 그랬네요. 그러니까 네, 네.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맡았을 때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이제 분권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왕적 총재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당권 대권 분리가 대세가 된 거고요. 네.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20년 이상을 당권 대권 분리를 해왔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맞춤형으로 당원 개정을 하면서 그 분리라는 그 일종의 20년간의 관행을 깨버린 거죠. 네. 자,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. 왜요? 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또는 그 원희룡 전 장관과 뭐 이재명 대표가 다른 점도 있지만 네. 국민의힘의 분위기로 볼 때는 과거 당권 대권이 한 사람한테 있을 때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맞춤형으로 누군가가 당원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건 쉽지 않을 거다.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다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오늘이 6월 23일, 전당대회 7월 23일.
딱 한 달 남았습니다. 김상일 대변인께요. 7월 23일 이제 당대표를 뽑는 투표를 하는데 투표 한 번만에 끝났습니까? 한 번 더 해야 됩니까? 저는 한 번만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. 결선 투표 없이? 네, 없이. 예. 뭐 아주 근소한 차이로 50%를 저는 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. 그 이유는 기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에 네.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갑니다. 아, 예. 그건 무슨 얘기냐?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층이 위기가 극복되는 게 아니라 네. 심화가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.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되겠다. 전략적 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굳혔다고 생각하고요. 네. 그 전략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사람들은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더라도 그 마음을 저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전략적 투표가 모아지면 50%를 근소하게 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.